기업 역할도 받고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뭐 배려랄까요? 관심이랄까요?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 가장 아쉬우십니까? 저는 그래서 우선 실패에 대한 관용, 또 도전하고 그런 데 대한 좀 더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 실패자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 시선이 좀 냉정합니다. 사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상 실패를 하게 되면은 주위에 좀 피해를 좀 주게 되죠. 많은 피해를 주게 되죠. 예,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많은 피해를 주게 되죠. 특히 보증제도 같은 거, 연대보증제도. 그래서 저는 이제 연대보증제도도 없애야 된다. 좀 다른 그렇게 노력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그런 거 그래서 미국이 가장 그런 창업이 활발한데 미국에서는 대회 성공한 분들이 한두 번 몇 차례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실패에 대한 사회적 관용을 높이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어렸을 때부터 비즈니스 마인드, 어떤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귀중한 건가라는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아이들이 주니어 어치브먼트 프로그램, 그 이제 카우프만 파운데이션이라고 미국에서 한 20억 달러 이상의 개인이 만든 재단인데요. 여기 목적은 1년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 1억 달러 이상의 돈을 초, 중, 고 대학생들의 창업 활성화, 또 창업 역량을 기르는 데 돈을 쓰고, 액수로 따지면 1년에 1,몇백억씩의 돈을 쓰는데, 거기서 만드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니어 어치브먼트 같은 경우에,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비즈니스 현실을 경험해보고, 거기서 모의 창업도 해보게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또 전국적인 대회를 엽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해가지고 창업 모델 경진대회도 그러면 수많은 기업들이 스폰서로 붙어요. 네. 그래가지고 상도 주고 아이들한테 선물도 주고 여러 가지 또 이 언론에 알려지기도 하고 하는 축제 비슷하게 페스티벌 네. 비슷하게 하는 그게 곳곳에서 열리거든요. 대학에서 열리는 것도 있고 저도 몇 개 참가도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와가지고 전문가들이 다 아이들한테 컨설팅 해줍니다. 3박 4일, 4박 5일 있으면서. 저 굉장히 부러워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 한국에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저희 대학에 하나 만들었고, 또, 그래서 저희 대학 같은 동창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아마 다른 대학들도 몇 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슷한 모델을. 저는 그 1세대가 2세대를 키우는, 그래서 시행착오도 하고 경험을 하신 분들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것을 이제 돈을 투자하는 걸 엔젤이라고 그러고 지식이나 아이들을 제공하는 멘토라고 하는데 엔젤과 멘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게 저는 한국이 창업 생태계가 한 단계 선진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닌가. 네. 한국은 기본 자산은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활성화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I'm 15 for a moment, caught in between 10 and 20, and I'm just dreaming, counting the ways to where you are. I'm 22 for a moment, and she feels better than ever, and we're on fire, making our way back from.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문제, 사회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창업 벤처라고 하는 문제가. 예,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얘기하면 정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우리 사회의 우리 사회가 과연 선진화된 비즈니스 생태로 갈 수 있느냐가 상생 협력.
최근에 동반성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기업과의 그 시장이 대기업에 좀 매이게 되면은 결국은 낮은 수익성을 실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결국은 낮은 보수를 줄 수밖에 없고 임금 격차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좋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가는 거를 상당히 꺼리는 이런 어떤 악순환적 구조가 좀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청년 실업 문제도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할지언정 자기가 눈높이 맞지 않는 중소기업들을 가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동반성장, 이제 상생 문제는 꼭 필히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지원 쪽 프로그램은 좀 꽤 많이 돼 있는데 중소기업이 가장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좀 거래 공정성, 공정거래 문제입니다. 뭐 가장 핵심 문제는 납품 단가와 거래 조건 네. 이런 것에서 이제 불공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가 계속 커지면서 뭐 여기서 네. 이제 양극화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저는 해결돼야지만 예. 한국의 기업가 정신, 또 청년 실업 문제, 또 우리 사회의 그 건전한 중산층의 육성 이런 문제를 같이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교수님을 뵌다고 하니까 이제 주위에 그 젊은 친구들이 제가 그 틈새 시장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제 젊은이들한테 야 이런 분야를 좀 얘네들이 관심 가지면 좀 될만하다라는 그 혹시 뭐 정보 좀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요. 네. 역시 그 시장을 열심히 보고 또 남이 보지 못하는 시장을 봐야 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같은 틈새 시장이라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누가 창업을 해서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학교 창업보육센터 소장할 때도 그렇고요. 이 교육을 가르치다 보면은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찾아오거든요. 이거 장사 되겠습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절대 되겠다 안 되겠다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물론 처음부터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되지도 않을 거 가지고 와서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비슷비슷한 모델이라도 우리나라 예를 들면 인터넷 서점 같은 거 수많은 기업들이 만들어냈죠. 또 인터넷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